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그릇의 음식이 어떻게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혹시 어릴 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하시던 옛날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 적 있으시죠? 그런데 나중에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깨달았을 때의 그 감동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깨달음에 관한 거랍니다.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회사원이죠. 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사실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종종 한국 이야기를 꺼내곤 하셨습니다. 한국은 참 좋은 나라야. 사람들이 따뜻하고 음식도 맛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또 시작이네. 아버지의 과거 이야기는 저에게 그저 지루한 옛날 얘기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 이야기가 나올 때면 더욱 그랬어요. 김치찌개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른다라고 하시면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매운 냄새나는 빨간 음식이 뭐가 그리 특별한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제가 회사 출장으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봄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죠. 동료들은 한국 음식 맛있다고 하던데 기대되겠네라고 했지만 저는 솔직히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냥 업무만 끝내고 빨리 돌아가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생각보다 현대적인 애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나라라는 실감은 나지 않았어요. 저에게 한국은 그저 일하러 온 낯선 나라일 뿐이었거든요. 첫날 밤 한국 지사 동료들이 환영 식사를 하자며 저를 어떤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니 화려한 강남이 아닌 조금 외진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 거죠? 라고 물으니 한국 동료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맛있는 집이에요. 기사식당인데 현지인들만 아는 숨은 맛집이죠. 기사식당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조금 당황했습니다. 출장 첫날인데 이런 서민적인 곳에서 식사를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료들의 열정적인 추천에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예상은 맞아떨어졌습니다. 낡은 간판에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입구도 그리 깔끔해 보이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을 만한 곳이었죠.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뒤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뜨끈한 기운이 저를 감쌌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와 낡은 테이블, 벽에 붙은 메뉴판까지 모든 게 소박했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빨리 끝나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나온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어요. 어머, 외국분이네요. 어서 오세요. 그 미소에는 진짜 반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는 듯한 따뜻함이요. 아주머니는 서툰 영어로 웰컴, 웰컴 이라고 하시며 물수건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처음 만난 외국인인 저를 진심으로 환대하는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미국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진솔한 정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메뉴를 가져오셨지만 저는 뭐가 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힌 메뉴판을 보고 있으니 답답했어요. 한국 동료가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치찌개 어때요? 정말 맛있어요. 김치찌개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김치찌개만큼 따뜻한 음식은 없다고 하셨던 말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뭔가 다른 건 없을까요? 좀 더 순한 거로요. 동료들이 서로 눈짓을 하더니 결국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한 번만 드셔보세요.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잠시 후 아주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가져오셨습니다.
빨간 국물에 두부와 돼지고기, 그리고 김치가 들어있었어요. 냄새부터가 강렬했습니다. 매운 냄새와 함께 뭔가 깊고 진한 향이 코를 찔렀죠. 정말 솔직히 말하면 첫인상은 좋지 않았습니다. 빨간 국물이 너무 자극적으로 보였고 김치의 시큼한 냄새도 낯설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동료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매웠습니다. 혀끝이 화끈거리고 목이 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뒤로 밀려오는 맛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깊고 진한 국물 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죠. 마치 오랜 시간 끓여서 우러난 정성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국물을 삼키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숟가락을 떴어요. 이번에는 김치와 두부, 돼지고기까지 함께 건져 올렸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또 다른 감동이 밀려왔죠. 김치의 아삭한 식감과 두부의 부드러움, 돼지고기의 고소함이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음식을 먹는 건데 가슴이 뭉클해졌거든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몰랐던 무언가를 발견한 기분이요.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맛있죠? 우리 김치찌개는 정말 특별해요. 마음을 담아서 끓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뭔가 꽂혔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끓인 음식. 그런 게 정말 있는 거였군요. 세 번째 숟가락을 떠올리는 순간 갑자기 아버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마이클아, 전쟁터에서 마신 국물 한 그릇이 내 목숨을 살렸단다. 어린 시절 수없이 들었던 그 말이 지금에야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1951년 겨울, 춘천 근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셨죠. 우리 부대가 후퇴하면서 며칠을 굶었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나타나서 뜨거운 국을 한 그릇 주셨어. 그때마다 저는 또 그 이야기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김치찌개를 마시고 있으니 아버지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들렸어요. 이 따뜻함, 이 깊은 맛, 이 마음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젊은 군인에게 이런 국물 한 그릇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을지 상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그 아주머니도 먹을 게 없어서 야위어 있었는데 우리한테 따뜻한 국을 끓여주셨다.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저는 그때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과장이 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신경했는지 깨달았어요. 아버지에게 그 국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던 거죠.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만난 기적 같은 따뜻함이었던 거예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더 떠먹으며 저는 아버지의 그 시절을 상상해 봤습니다. 20살 남짓한 젊은 군인이 낯선 땅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었을 모습을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인 아주머니가 건넨 따뜻한 국물이 얼마나 소중했을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말씀하시길 우리도 힘들지만 여러분이 우리를 지켜주러 왔으니 이걸로라도 힘을 내시라고 하셨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그때 저는 설마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식당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보니 아버지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였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말입니다. 저는 국물을 마시면서 아버지가 그토록 한국을 그리워했던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음식 맛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 담긴 진심 어린 마음, 낯선 이를 가족처럼 대하는 정, 어려운 중에도 나누려는 마음 때문이었던 거죠.
아버지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하셨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국에 가서 그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김치찌개 한 그릇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에 정신이 팔려있던 저는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어였지만 중간중간 영어가 섞여 있어서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어요. 미군, 전쟁, 고마웠다. 이런 단어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젊은 남자와 함께 앉아 계셨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만큼은 여전히 생생해 보였습니다. 마치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한 눈이었죠. 할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나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출장으로 왔는데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저도 미군과 인연이 깊어요. 젊었을 때 한국 전쟁을 겪었거든요. 할아버지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혹시 아버님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나요? 할아버지가 물으시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1951년에 여기 계셨어요. 그 말을 듣자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옆에 앉으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1951년이면 저도 그때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미군들이 많이 왔었죠. 추운 겨울이었는데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때 우리도 정말 힘들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집도 부서지고. 하지만 미군 아저씨들이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땅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치찌개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도 굶고 있지만 저 젊은 군인들을 살려야 한다고. 그래서 있는 재료로라도 따뜻한 국을 끓여서 나눠드렸죠.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상황이 아버지가 늘 이야기하던 그것과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혹시 춘천 근처 마을이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춘천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놀라며 대답하셨습니다. 제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설마 이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국을 끓여준 그 아주머니의 아들일까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 일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내가 미군 아저씨들을 살렸다고 하시면서요. 사실 우리가 해준 건 별로 없었는데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하셔서 오히려 우리가 미안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와 이 할아버지가 정말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70년이 넘은 시간을 뛰어넘어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요. 제 아버지도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국에 다시 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셨거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드님이 아버님 대신 오신 거네요. 이렇게라도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요. 할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와의 만남 이후 저는 김치찌개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소중한 기억이었고 두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준 달이었습니다. 뚝배기 안에 빨간 국물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김치와 두부, 돼지고기가 어우러진 이 평범해 보이는 음식이 70년 전 젊은 미군의 목숨을 구했다니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이 국물을 떠올렸어요. 입에 넣는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국물 맛을 평생 잊을 수 없다. 그게 바로 생명의 맛이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버지의 전쟁 이야기를 그저 옛날 얘기로만 여겨왔어요. 하지만 이 김치찌개 한 그릇이 제게 모든 걸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국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희망이었고 위로였고 사랑이었던 거죠. 한국 동료가 제 모습을 보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너무 매웠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맛있어서요. 사실은 맛 때문이 아니었지만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왜 우세요? 혹시 맵기가 안 맞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제 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이런 음식을 드셨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자 아주머니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그러셨구나. 그럼 이 김치찌개가 아버님의 생명을 구한 거네요.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더욱 울컥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이 음식이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고 결국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해준 거였어요. 저는 김치찌개를 한 그릇 다 비웠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때 그랬듯이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걸 받아들였습니다. 국물을 다 마시고 나니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퍼져나갔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처음 먹어보는 음식인데 왜 이리 익숙하고 그리운 맛일까요? 마치 어릴 때부터 먹어온 음식 같았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맛은 제 DNA 깊숙이 새겨진 기억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남았기에 제게도 전해진 생명의 맛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아드님, 이 김치찌개가 어떠세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아요. 정말 생명을 살린 음식이네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음식은 그냥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라고. 특히 힘든 사람에게 주는 한 그릇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김치찌개가 바로 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그 음식의 후손이라는 걸요. 7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 속에 담긴 정성과 사랑은 변하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 거였습니다. 식당을 나서면서 저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건성으로 들었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마이크라, 한국 사람들의 정은 정말 특별하다. 그들은 자신이 힘들어도 남을 먼저 생각한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친절한 거 아닌가? 저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직접 경험해보니 달랐어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외국인인 저를 마치 가족처럼 대해주는 그 마음이요. 아버지는 자주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그 아주머니가 국을 끓여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 우리나라를 지켜주러 온 고마운 분들인데 이것밖에 대접할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그때 저는 에이, 그런 말을 정말 했을까?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난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보니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미군들을 대했던 거였습니다. 자신들도 힘든 상황인데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넉넉한 마음 말이에요. 그 국물을 마시는 순간 눈물이 났다. 고향 어머니가 끓여주신 수프보다도 더 따뜻했어. 아버지의 이 말씀도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단순히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심 때문이었던 거죠. 저는 걸으면서 아버지와 나눴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어요. 마이크라, 언젠가 내가 한국에 갈 기회가 생기면 꼭 가보렴.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 내 감사 인사를 전해다오. 그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네 아버지라고만 대답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갈 일도 없을 것 같았고 설사 간다고 해도 70년 전 일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정말 간절하셨던 거네요. 아버지는 평생 그 은혜를 갚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내가 살아서 집에 돌아올 수 없었을 거야. 너도 내 동생도 이 세상에 없었을 거고. 아버지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정말 진심이셨던 거네요. 김치찌개 한 그릇이 제게 이 모든 걸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평생 한국을 그리워하셨는지, 왜 한국 음식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글썽이셨는지, 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국에 다시 와보고 싶어 하셨는지요.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함께 한국에 와드릴 수 있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해드릴 수 있었는데, 너무 늦어버렸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 마이클아.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해줘서 정말 고맙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식당 밖으로 나와 한국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가게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상인들의 모습, 심지어 길가의 핀 꽃들까지도 전부 다르게 보였어요. 이곳은 단순한 출장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스며 있는 땅이었어요. 70년 전 20살 청년이었던 아버지가 추위와 공포에 떨며 걸었을 바로 이 땅 말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한국 사람들을 보니 할아버지와 아주머니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이들의 부모나 조부모 세대가 바로 아버지를 도와준 그분들이었을 거예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남을 위해 희생했던 그분들 말입니다. 한국 동료가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뭔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이 나라가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은 제게 특별한 나라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준 고마운 나라, 낯선 이방인에게도 따뜻한 정을 베풀어주는 나라, 그리고 제가 존재할 수 있게 해준 나라였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아버지가 자주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참 아름다운 나라야. 산도 좋고 강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그때는 그냥 향수병인가 싶었는데 지금 보니 정말 아름다운 나라였어요. 특히 사람들의 마음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만난 아주머니와 할아버지처럼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이요. 이런 마음을 가진 민족이기에 아버지 세대의 미군들이 이렇게 깊은 감사를 품게 되었던 거겠죠. 저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현대적인 건물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음식점들. 모든 것이 살아있고 역동적이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한 나라를 보니 경이로웠습니다. 아버지도 지금 이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가 지키려고 했던 나라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구나라고 하시며 뿌듯해하실 것 같았어요. 그런 상상을 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 동료가 또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이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어요. 네, 정말 좋아요. 아니, 사랑한다고 해야겠네요. 이제 이 나라가 제게는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에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한국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던 나라가 이제는 제 마음속에도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의 생명이 구해졌고 결국 제가 존재하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을 더 자주 찾아와야겠다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아버지처럼 한국을 사랑하는 다른 참전용사 가족들에게도 이 감동을 전해주고 싶다고.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감사와 사랑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이에요. 며칠 후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오늘의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70년을 뛰어넘은 사랑과 감사의 메신저였던 거죠.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의 유품함을 열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관심 없이 지나쳤던 아버지의 전쟁 관련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낡은 군복, 훈장, 그리고 누렇게 바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 시선을 끈 건 한 장의 사진이었어요. 아버지가 한국 아주머니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모두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손에는 국그릇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주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계셨어요.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51년 12월 생명을 구해준 천사들과 함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아버지에게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인생을 바꾼 은혜였던 거죠. 다음 날 저는 동네 한국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김치찌개를 주문하고 첫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한국에서의 그 감동이 다시 밀려왔어요. 이제 이 맛이 제게는 아버지와 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식당 사장님께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참전 용사분들 덕분에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오실 때마다 특별히 정성껏 끓여드릴게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주 그 식당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김치찌개를 먹으며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이 음식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과 제 마음이 이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몇 달 후 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가족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다. 한국 음식만 나오면 눈물을 글썽이셨다는 증언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음식이 가진 치유의 힘을 말이에요. 전쟁의 상처와 세월의 아픔까지도 따뜻한 한 그릇이 어루만져 줄 수 있다는 걸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김치찌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라고요. 증오와 분열을 치유하고 서로 다른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기적의 음식이라고 말입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평생 그리워하신 그 맛이 무엇인지, 그 안에 담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그 김치찌개 한 그릇이 당신의 생명을 구했고 결국 저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국의 모든 분들께.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려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가족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소중한 역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